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창극 자진 사퇴 물러났고요. 후임 총리 하마평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최근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정치인,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치인 총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각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설도 뭐 이거 조금씩 흘러나오긴 하는데 예. 이게 뭐 심각한 수준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정홍원 총리 유임설이 나오는 배경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 대개조사업, 뭐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 이런 거를 이제 총리한테 맡기려고 해서 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강단 있는 강성 총리, 그래서 이제 책임 총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겠죠. 네.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두 사람 모두 이제 그게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좀 그런 형식적인 좀 외피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무색무취에 가깝긴 하죠.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또 너무 소신과 줏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의 전국 운영, 결국 거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운영,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독단이다 이런 평가들이 꽤 나왔던 게 네. 이 청와대 일방 우위, 당청 관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만지칠남식으로 모든 거를 다 섭렵하는 이런 통치 스타일이 어쨌든 차기 총리 이제 이번 후임 총리가 누가 인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그 기조가 오히려 좀 더 변하지 않고 강화될 수 있겠다. 예. 어쨌든 청문회 통과가 지금은 가장 당면한 과제로 지금 부상을 한 듯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완구 원내대표 차출설도 살짝 나오던데 그거 자가발전입니까? 뭡니까? 자가발전은 아닌 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작년에 이제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에 사실 자기 꿈은 총리라는 거를 뭐 직간접적으로 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몇 차례. 예. 그리고 이제 충청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반적인 시기에도 사실 그 여당의 원내대표 혹은 당대표를 총리나 내각에 배치할 때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이면서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당의, 뭐랄까요? 당의 유일한 지금 최고 지도부를 이렇게 빼가면 결국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로 최경환 전 원내대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죠.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 대통령은 아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창극 후보자도 절차도 잘 모르고 논리성을 또 한번 잃었고, 대통령도 그랬는데 마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서 이 사단이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원래 이렇게 뭘 이렇게 잘 끄집어내서 말을 잘 톡톡 하지 쏘죠. 않습니까? 예. 예. 그 유체 이탈 화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데 예. 그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문창국 후보자가 아침에 항변한 내용도 그렇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원래 열려야 될 판인데 안 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청문 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놓고 뭘.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를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야 그래.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건데 그 앞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마치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국 후보자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다음부터는 꼭 이 법적인 절차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아예 안 되는 얘기죠. 사실. 투수가 네. 공을 안 던졌는데 어떻게 타자가 칩니까? 그렇죠. 비유가 정말 훌륭하신데요. 미안합니다.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양 기자님. 그나저나 저 진중권 교수하고 트윗인가 그거 친구 좀 해야겠어요. 전 트윗을 안 해갖고 그 양반이 뭐 재밌는 거 하면은 꼭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늘 한 발 늦어요. 우리 양 기자 트윗 하세요? 저 잘 안 합니다. 예. 페이스북도 잘 안 하고. 그래요. 요즘 뭐 한국일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새로운 한국일보 알리는 게 대단하시던데. 예. 아마 포털에도 나가게 될 겁니다. 예. 황우여 대표가 출마했다가 국회의장 나갔다가 좀 큰 표 차이로 지긴 했지만 네. 국무총리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거 큰 뭐는 안 되겠죠? 일단 근데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예. 더군다나 지금 여권 내에서 사실은 국회의장 후보자 경쟁 과정에서 예. 여당 내에서 사실 참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조차 그 그러니까. 역할과 권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총리 후보자 그러게.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설령 간다고 해도 뭐 책임 총리니 강단 있게 뭐 관피아를 뿌리 뽑고 정부를 개조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기 힘들고 뭐 말씀드렸듯이 무색무취한 총리로 예. 정홍원 총리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이 총리 후보자 지명의 제1기준이 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네. 씁스럽고 누워서 침 뱉기인데 오죽하면 이른바 뭐 지도층? 저는 그분들이 지도층이라고 꼭 동의는 못합니다만 얼마나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내용적으로 빈 게 많으면 오로지 무슨 지금 고3들 목표가 수능이듯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청문회 통과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진짜 거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제대로 못하고. 근데 지금 황우여 그런데 대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 양반이 이분이 정치에 막 입문했을 때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아마 네. 양 기자는 모를 거예요. 황우여 한문으로 쓰면은 려라고 읽어야 됩니다. 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다 황우려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원이 황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황우여라고 써달래요. 그래서 이건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그것도 아니고 왜 여라고 써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려 얘 이미지가 안 좋다 이거죠. 우려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언젠가부터 모든 신문이 한문으로는 황우려라고 쓰고 한글로는 황우여라고 써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끝까지 황우려로 썼었는데. 예, 아무튼. 지금 얘기가 마치 이제 황우여 전 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뭐 확정된 것처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긴 한 말씀 해요. 더 드리면 예. 지금은
실은 며칠 전부터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저런 후보자군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어제 오늘새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급부상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높다는 게 아니고 네네. 기존에 거론되던 사람 인물군 플러스 황우여, 그렇죠. 황우리어도 등장했다. 네네. 그 정도로 합시다. 괜히 누구 맞춘다고 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넘어가고요.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 사과나 유감 표명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두 번에 그렇죠. 사실 예. 총리가 연달아서 지금 청문회도 못 가보고 빠꾸 맞은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얘기죠. 그러게 예. 여지껏 6명의 총리 낙마자들이 있었는데 앞에 3명은 다 청문회까지는 갔고 인준 표결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김용준 인수위 때 네. 그다음에 안대희 이렇게 3명 다 박근혜 정부에서 따다닥 저기도 못 갔잖아요. 국회 문 앞에도. 그렇죠. 그러면 예. 청와대에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해서 못했다는 이런 말 대통령이 아직도 시국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기보다 예. 오히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김기춘 구하기 그리고 결국은 자신한테 돌아올 화살에 대한 방어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수순을 밟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문창국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을 밟게 만든 것 이것도 결국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습니다. 잘못 지명했습니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결국은 똑같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을 만든 건데요. 예.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면 그 검증을 제대로 잘 못한 그 1차적인 화살이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니까요.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은 그 화살이 자칫 그 흔들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 이 비판의 화살이 다시 더 몰릴 수 있다. 예.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논리적인 비약을 감수하고서도 결국은 대국민 사과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대충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표 내놓고 60일째 근무하는 우리 정홍원 진도 펜션 총리만 답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오늘 총리 후임 그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